퀀텀 컴퓨팅 시대가 돌아오고 모든 그 기술 지식 기반 소프트웨어는 다 미국에서 개발했고 수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그 제조 시장을 먹질 못한다면 다음 차기 퀀텀 문명에서 그 시장은 누가 갖고 갈 거냐 생각만 해도 트럼프는 끔찍하다 이거죠. 누가 하겠습니까? 라는 거죠. 그거는 안 된다. 이런 것이 트럼프의 생각입니다. 트럼프를 일반 이해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트럼프의 정책이 서로 이렇게 충돌하고 있고, 소위 말해서 어떤 정책은 시장을 부밍시키는 정책이고 어떤 정책은 다운시키는 정책이고 어떤 정책은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서로 상충해서 도대체 트럼프가 뭐를 노리고 있는지 그 속내를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트럼프가 어떤 때는 하버드를 때리고 어떤 때는 중국을 때리고 어떤 때는 패권 뭐 이런 것을 주장하다가 어떤 때는 약달러를 이야기하고, 달러 패권과 약달러는 거의 서로가 배치되는 그런 정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트럼프를 이해를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평가가 많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거의 세계에서 거의 미국이라는 위치가 거의 패권적 위치가 더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 트럼프를 이해 못하고 우왕좌왕하다가는 과거의 세계화라는 현상을 이해 못해가지고 그냥 기업들이 멋대로 외화를 단기 외채를 빌리고 하다가 얻어맞은 그 외환위기 같은 일을 똑같이 당하게 된다 이 말이죠. 지금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서 트럼프를 이해하는 것은 미국이 나가고자 하는 지금부터의 장기 전략 을 우리가 이해하는 길이다. 그리고 그 미국의 장기 전략을 제대로 이해하고 정확하게 정교한 우리의 대응책을 짜내는 것이 한국의 어떤 생존 전략의 필수적인 지금 요소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트럼프의 행동들, 정책들, 그리고 발언들 이런 것들이 광인 전략이다. 광인 전략이 말이 편해서 그렇지 점잖아서 그렇지 미친개기 전략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런 것들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한번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트럼프는 지경학적 전선, 지경학이라는 것은 지오 이코노믹스, 그러니까 경제적인 문제를 어떤 진영에 나누어서 하는 그런 하나의 전략들, 소위 말해 경제 패권의 문제입니다. 지경학적 직접 전선과 지정학적 전선, 정치, 군사, 외교적 패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념 패권을 노리는 이데올로기 전선. 이 트럼프는 이 세 가지 전선을 가지고, 이 공식을 가지고 트럼프의 행동과 정책을 보면 명확하게 트럼프가 무엇을 노리고 있는지 아주 잘 보입니다. 지경학적 전선에서 트럼프는 더 강한 글로벌 공급망, 여기서 중국을 하나의 세계 공급망 네트워크에서 배제해버리겠다. 그리고 그 제조업의 시스템을 미국으로 옮기겠다는 걸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고관세 정책입니다. 고관세 정책과 그리고 고관세 정책을 통해서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하겠다. 소위 100%, 140% 이런 관세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중국에게 자기 의사를 정확히 보이는 겁니다. 너희들이 계속 이런 식으로 불공정 무역 조건에 대한 수정 계획 없이, 그리고 내가 요구하는 시스템에 대한 수용 없이 중국 너희들은 아예 미국 시장에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마 이거거든요. 두 번째는 그러면서도 앞으로 미국은 약한 달러, 그리고 약달러를 갖다가 유지해야 돼. 그럼 약달러를 유지할 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중국이 이때까지 환율을 낮추고 약한 위안을 만들어서 미국으로의 수출 경쟁력을 이겨왔잖아요. 미국 시장에서 중국에 팔리게 만들고, 중국의 마켓에 가면은, 몰에 가면은, 미국의 몰에 가면은 거의 중국 제품들이 판을 치는. 왜냐면은 그게 싸니까. 그리고 또 시간이 가면서 품질도 어느 정도 많이 좋아졌으니까 미국 소비자들이 그걸 선택하는 거죠. 선택하니까 공급자들이, 수입자들이 갖다 대는 거고. 트럼프는 그런 환율 조작, 위안화를 낮춰주는 환율 조작, 관세를 올리면 환율을 더 낮춰주고 우회하고 이런 것들 장난을 중국이 더 이상 계속한다면 이제 중국은 우리하고 장사하지 말자 이야기입니다. 장사하지 말자.
무슨 소리야? 무역 적자가 약한 그 환율, 그 중국의 환율 조작 때문이었다고? 그래서 약달러를 하자고? 그러니까 이제 이 미시 경제에 아주 환율이나 또는 뭐 이자율이나 뭐 국채 이자나 뭐 이런 거에 관심이 많고, 그런데 딱 시야가 갇혀 있는 이 미시 경제 분석가들, 뭐 주식 시장을 분석하고 이런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약달러를 하게 되면은 달러에 대한 신뢰가 잃어버리고, 누가 달러에 투자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누가 미국의 국채를 사? 그렇게 나오니까 이제 트럼프 보고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했어. 이런 이야기 평가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달러 패권이, 미국이 달러 패권인데 약달러를 하면서도 트럼프는 더 강한 달러 패권을, 더 강한 달러가 아니고 더 강한 달러 패권을 갖다가 구축하겠다는 거죠. 그럼 이 두 가지는 명백히 배치됩니다. 왜냐하면 달러 패권이라는 거는 달러를 전 세계 국가가 다 쓰도록 하는 세계 시장의 공용 화폐로 만드는 게, 기준 화폐로 만드는 게 바로 달러 패권이잖아요. 그런데 이 달러 패권을 갖다가 더 강하게 쥐고 가면서, 장악하면서 달러 자체는 약달러로 만들겠다. 이것이 미시 경제학을 전공하고 있고 주식 시장에 관심이 많고, 오늘 어떤 발표가 나왔는데 이자가 올린데 내린데, 연준에서 올린데 내린데 뭐 이런 데 관심 있는 분들이 보기에는 이건 앞뒤 말이 안 되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완전 쾅 부딪히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달러 패권을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달러 패권을 위해서는 달러가 공급이 잘 돼야 되는데, 세계 시장에 각국이 달러 유동성이 충분할 정도로 달러를 갖다가 각국 중앙은행이 그 리저브, 그러니까 비축해 두고 있고, 여기서 서로 물건을 사고 팔거나 지급하고 할 때 필요가 있을 때 달러를 지급해주는 이런 것들이 유동성이 아주 풍부해야 됩니다. 이 미국이 달러를 세계시장에 공급하는 메커니즘, 그 구조는 무역 적자를 통해서 밖에는 없습니다. 아니면 무역 적자를 갖다가 미국이 무역을 적자를 보면은 그 무역에서 다른 상대국은 달러를 벌게 됩니다. 흑자를 통해서. 그럼 그 달러가 국내로 들어오면 그것을 중앙은행에서 비축하고 민간으로 뿌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런데 이 달러 패권을 갖다가 유지하면서 약달러를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트럼프는 가능해. 일반 그 전통적 그 미시 경제학자들은 불가능이야. 그러한 그 불가능한 것을 이루어내려는 것 갖다가 전문 용어로 트리핀 딜레마라고 이야기하는데, 무역 적자 없이는 달러 패권이 유지될 수 없어. 미국은 억울해도 무역 달러 패권을 유지하려면은 무역 적자를 봐야 돼. 이런 이야기인데, 트럼프는 아니야. 그 달러 패권은 절대 포기할 수 없어. 달러 패권이야말로 미국을 상징하는 그 체제야. 그런데 약달러를 해서 무역 적자 안 하겠어. 우리가 지금 무역 적자 경상수지 흑자로 해서 지금 국가 부채가 얼마인데 1조 2천억 달러 정도 돼요. 한 1년에 나가는 그 이자가 우리나라 그 670조 정도의 그 국가 예산이니까 1년에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 다 날아갑니다. 그만큼 엄청난 경상수지 적자와 무역 적자를 보고 있는데, 이것을 막을 길을 이제 하나의 그 국가 간 WTO 체제에서는 불가능하니까 국가 간의 양자 간 국가 체제로 해서 이걸 만들어내겠다는 게 이제 지경학 전선에서의 그 경제 패권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한마디로 말을 하고 협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트럼프는 궁극적으로 말을 하고 협정에 각국 그 주요 국가들을 서명하게 만들고 가입하게 만드는 게 그 이번 이 트럼프 2.0의 주된 전략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약달러, 강한 달러 패권, 그리고 이거 새 공급망을 갖다가 갖고 올 거냐 하는 거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트럼프는 첫 번째가 미국에 지금 텅 비 있는 러스트벨트 제조업이 다 지금 중국으로 날아가고 해외로 날아갔는데, 이 제조업 다시 다 들어와야 합니다. 자동차 산업, 철강 산업, 뭐 여러 산업들 다시 옛날에 그 재래식 전통 산업들 다 다시 들어와.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 현대 자동차도 나갔고 현대 제철도 나갔잖아요. 현대 자동차가 지금 그 조지아에 그 지어놓는 그 자동차 공장을 보니까 우리 한국의 현대 자동차의 한 2배 정도 규모인데, 그 2배 정도 규모의 행정직하고 다 관리직 다 합치고 현장직까지 다 합쳐서 한 800명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나머지는 뭐냐, 전부 다 로봇이에요. 로봇은 자본제죠. 이거는 인건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한번 사놓으면은 완전히 그 녹슬어 망가질 때까지 아무 불평 없이 24시간 계속 일하는 존재죠. 전부 로봇이 들어가서 검사는 그 보스턴 로보틱스의 개처럼 생긴 것들이 다 검사하고, 용접 잘 됐는지 검사하고, 칠 잘 됐는지 검사하고, 그리고 또
부품을 갖다가 옮겨주는 것들, 선별하는 것들, 정리하는 것들 다 휴머노이드들이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인건비 높아서 제조업 안 돼 하는 말은 이제 옛말이 돼버렸대. 오히려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기존의 다른 그 공장의 그 노동자들, 근로자들보다 더 높은 임금으로 그 800명들을 고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도 충분히 남는다. 두 번째, 로봇들은 파업 안 합니다. 다시 말해서 로봇이 좀 더 상했구나, 노후화됐구나, 폐기하면 그만입니다. 다시 말해서 완전히 그 불법적인 그 해고 재판하고 뭐 파업하고 이런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럼 이게 어떤 사람은 물을 겁니다. 그게 좋은 일이야?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죠. 그 이야기는 이제 여기서 할 문제는 아니고 다음 기회가 있으면 한번 그 향후 미래 세계의 어떤 그런 구조들 한번 논해 보기로 하고요. 일단은 그런 식으로 해서 트럼프의 미국으로의 제조업 초빙, 온쇼어링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차근차근 제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제조업이 튼튼해지면은 다시 말해서 중국이나 여러 가지 트러블이 생길 때 그럴 때 철강이라든가 이런 걸로 자체 제조 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되고 또 동시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앨런 머스크의 테슬라가 휴머노이드 옵티머스를 만들어내는데 초기에 10,000대, 20,000대 수준에서 1년 지나서 120,000대 수준으로 옮기고 그 다음부터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휴머노이드를 생산하겠다고 앨런 머스크가 발표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퀀텀 컴퓨팅 시대가 돌아오고 그 퀀텀 컴퓨팅에 기반한 AI가 인공지능이 발달하게 되면서 이 로봇이 과거의 로봇이 아니다 이거죠. 그냥 뭐 덤블링이나 하고 그런 깡통 로봇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사람보다 더 똑똑한 자율성을 가지고 일을 하는 로봇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로봇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고 각 가정마다 한 대, 두 대씩 갖다 놓고 누구는 설거지 시키고 누구는 청소시킬 건데 누구는 쓰레기 버리러 가고 이렇게 할 그런 시장을 미국이 제조업이 없다면, 제조업 기반이 없다면 누가 하겠습니까? 모든 그 기술, 지식 기반 소프트웨어는 다 미국에서 개발했고 수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그 제조업 시장을 먹질 못한다면 다음 차기 문명, 퀀텀 문명에서 퀀텀 기술의 시대에서 그 시장은 누가 갖고 갈 거냐 생각만 해도 트럼프는 끔찍하다 이거죠. 그건 중국이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은 그거는 안 된다 이런 것이 트럼프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경학 극전선에서는 첫 번째 정리하면은 약달러 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강한 달러 패권을 쥐고 갈 거야.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을 미국이 질 거야 앞으로. 그것이 바로 경제 패권을 노리는 지경학 전선의 트럼프의 노림수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 세계, 이러한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 파이낸셜 거버넌스 세계가 우리는 사람들은 말을 하고 협정 체제다, 혹은 말을 하고 협정 세계 체제 구상이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가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세계 체제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WTO 체제를 폐지하겠다는 거죠. 폐지하거나 완전 수정하거나. WTO 체제는 중국과 글로벌리스트에 의해서 완전히 오염되어 버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트럼프 팀들의 생각입니다. 제가 트럼프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저 친구 진짜 트럼프 팬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트럼프를 정확히 알자는 거는 트럼프를 극복하자는 이야기예요. 그런 면에서 트럼프에 대한 분석을 하고 트럼프가 이런 발언을 했던데 이 뒤에 속내는 무엇인지 이렇게 분석을 해 나가는 겁니다. 트럼프 여러 발언과 정책들을 모아가지고 그가 군사, 외교, 정치, 경제적으로는 정치, 군사, 외교적으로는 어떤 세계를 어떤 그 질서를 꿈꾸고 있냐 이걸 한번 해보면 한마디로 딱 골든 돔 전략이다. 다시 말해서 골든 돔은 이미 여러분들도 아마 언론을 통해서 많이 잘 아실 것 같은데 이게 골든 돔이죠. 미국을 지금 트럼프가 발표한 거는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그 아이언 돔처럼 촘촘한 그 미사일 요격 체제를 짜서 미국을 향해 들어오는 모든 그 ICBM이나 공격을 막아버리겠다는 겁니다. 완전히 도움을 씌우듯이 이렇게 뚜껑을 씌우듯이 도움을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을 어떤 외부의 적으로부터 철저하게 철통처럼 막아버리겠다는 게 골든돔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듯이 골든돔을 보면은 그거 저 어떻게 만들 건데 이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데 실제로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그 스타링크라는 그 앨런 머스크의 스타링크가
지금 우주 궤도에 촘촘하게 깔려 있습니다. 이번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는 그 스타링크를 사용해서 많은 정보를 받아내고 그리고 또 탄도탄을 갖다가 유도해내고 하는 것을 스타링크에 많이 의존했죠. 근데 그 스타링크는 민수용, 민간용이고 그리고 스타쉴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 스타쉴드는 군용입니다. 모든 들어간 부품이나 또는 그 작전 범위가 군대의 밀리터리 유스에 알맞게 적화되어 있는 게 스타쉴드입니다. 이 스타쉴드가 이 우주궤도 지금 저궤도 위성궤도에 거미줄같이 깔려 있습니다. 지금 이미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미국이 앨런 머스크가 민간 기업이. 그런데 그 스타쉴드와 스타링크를 갖다가 잘 이용해서 어디서 지구 어디서 뭐가 떠난지를 개미 한 마리까지 움직이는 것까지 감시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북한 예를 들어서 북한이 ICBM을 딱 발사하는 순간이나 발사대를 딱 드는 순간에 이미 포착해서 거기에 대한 요격과 지상 요격과 우주 요격까지 감행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성능이 약해서 우주 요격 위성이 아직은 안 되는데 물론 지금도 우주 요격은 직접적인 직격 그러니까 미사일을 사용해서 직격하는 것은 지금 우주에도 지금 요격 위성이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트럼프는 강력한 레이저를 써서 우리 스타워즈에 보는 그 시스템을 그대로 구현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 레이저의 그 위력이 뭐 우리나라 군대들도 그걸 개발했다 해서 들어오는 불태워버리는 걸 갖다 보여주긴 봤습니다만 미국의 회사에서 만드는 레이저는 진짜 어마어마한 물론 공장의 그 지상의 그 설비에서 만들어내는 거니까 어마어마한 레이저의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위성에 그런 전력을 실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지 레이저의 그 성능은 이미 그만큼 다가가 있다. 그래서 이런 그 골든돔 전략입니다. 그런데 한번 이거 미국이 이제 이 그림은 조선일보에 나오는 그 개념도입니다. 그 제가 그냥 따갔었는데 그런데 만약에 이걸 좀 생각을 좀 확장해 보시죠. 만약에 미국만이 아니라 위성은 전 세계 전 지구를 감싸고 있으니까 자 마라라고 협정에 서명하는 나라들은 우리가 지켜줄게. 지상에 있는 방위비는 올려. 뭐 GDP의 2% 지금 현재까지 협의했지만 5%까지 올려. 지상의 방위는 너희들이 각국은 자기가 책임져. 단 탄도탄이나 여러 가지 어떤 요격 체계에 의한 그러한 습격, 그러한 공격은 외부로부터의 공격은 우리 골든돔이 막아줄게. 전 지구를 감싸는 골든돔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볼 때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우리나라가 북한은 핵을 갖고 있고 우리나라는 좀 적절한 표현이 아닌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비유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해봅시다. 북한은 핵을 갖고 있고 우리는 핵이 없어요. 핵을 가진 자와 핵을 가지지 않은 자는 거의 어른과 애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비대칭이라고 하죠. 비대칭 전략이라고. 그런데 트럼프가 자 마라라고 협정에 서명하면은 약달러와 강달러 체제, 강달러 패권을 만드는데 서명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골든돔으로 완전 골든돔 우산을 씌워줄게. 이러면은 우리나라가 과연 그 마라라고 협정에 크게 손해도 안 볼 거 서명 안 하겠습니까? 만약에 I2, U2 같은 중동의 평화협정을 맺었던 국가들이 거기에 서명 안 할까요? 그렇게 됨으로써 트럼프는 이 골든돔 전략과 지정학적 전략과 함께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결국은 마라라고 협정 체제를 만들어낼 거라고 믿고 있는 거죠. 그런 이야기들, 세계가 지금 미중러 대전략 그 3대 축으로 움직이되 거기에 또 이란을 중심으로 한 여러 불량 국가들이 지금 북한을 포함해서 지금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고 그 대진영으로 나눠서 신냉전이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거는 뭐 한국적인 상황에서 한국의 풍토적인 면에서 별로 도움이 되지는 아니라고 저한테 도움이 되지는 않으라고 보지만 신냉전에서 심각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이.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신냉전 퀀텀 패권 쟁탈전이라 해서 신냉전이라는 개념을 그 본질이 뭐냐 이게 무슨 옛날처럼 자본주의냐 공산주의냐 이런 싸움 아니다. 이 퀀텀이라는 문명 전환기에 이 패권을 장악하고 다음 질서의 지배적인 그 국가 위상을 누리기 위한
피 터지는 싸움을 지금 세계가 벌이고 있는데 우리는 돌이켜보면 참 답답한 점이 굉장히 많죠. 일일이 다 말하다가는 안 되겠고 여러분들 다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보이지만 이런 데 좀 더 가도록 의사만 만들려고 하지 말고 양자 물리학에도 좀 관심을 갖고 좀 이 사회 전체를 위한 거대 담론을 좀 더 개발해내고 이 시기가 그런 게 필요한 시기입니다. 바로 문명 전환기, 퀀텀 모프의 시기, 퀀텀 모프 스트레스가 아주 강력하게 작동하는 시기. 이 시기에 우리가 함께 대한민국 후가 미래에 아주 안전한 항구에 잘 정박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 책 꼭 한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에 그 모든 이야기들이 다 쓰여 있습니다. 단지 트럼프에 관해서만은 이 책 쓰던 시기가 트럼프 당선 이전이니까 거기엔 조금 부족하게 써 있지만 트럼프 일기 때 트럼프가 무엇을 성취하려고 했는가 하는 얘기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좀 뭐 미쳤다, 뭐 미친놈이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이해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뭐를 노리고 있는지, 미국이 뭐를 노리고 있는지 우리가 그 노리는 자리에 가서 먼저 선수를 칠 수가 있고 앞으로 문명이 이렇게 변한다면 주식 투자를 하더라도 어떤 산업이 이머징, 부흥하는 산업이고 어떤 산업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5년, 6년 내에 깔아앉을 건지 이런 일들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개인적인 부를 축적하는데도 거대 담론의 시각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피해야 될 투자 대상을 결정하는데도 거대 담론의 시각이 필요하다. 꼭 한번 책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